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에 이 시간에 방송을 해주시던 퀀텀 FNA 최원호 대표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 전문가 김재환 아티스트 캐피털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이 나온 뉴스 중에 이 경제 뉴스로 굉장히 좀 핫한 것이 바로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이제 ETF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 전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했었는데 어허. 한마디로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선물에 이어서 현물 ETF가 승인됐다고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허. 결과적으로 SEC에서 이제 금이나 오일과 같은 투자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거나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ETF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ETF를 살 수가 있고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은퇴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ETF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이 워낙 빨아서. 네. 네. 아니, 결과적으로 네.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많이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신뢰도가 조금씩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핫했었는데 또 그게 가짜 뉴스였다. 이래가면서 누가 그러한 뉴스를 유포했느냐 찾아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와 이거와는 또 별다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킹을 당해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승인이 된 거지만 그러니까 하루 결론적으로 전에 보면 이게 그게 이제 맞았다는 나왔던 얘기네요. 거죠. 그렇죠. 맞긴 맞는 거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제가 알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해서 올랐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오른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런 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1% 정도는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결과들이 항상 어떤 주식이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항상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기대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많이 올라가다가 막상 소식이 나왔을 때는 이제 꺼지는 경우 한마디로 뭐냐면 프라이빗 테이킹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라는 리액션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면 뒷북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사게 되면은 반등해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하락세가 시작돼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 주식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일제히 지금 약세입니다. 완전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니면은 이렇게 채구라는 회사들 있죠. 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 16%가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폭락한다는 얘기는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 실현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에서 정식으로 거래가 안 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좀 신비함을 주었던 그런 것들이 막상 거래소에 등기가 되면서 이제 신비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지금 바라보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기대해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 한 40%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비하면은 160%가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자, 다시 또 결을 좀 바꿔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겠다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리하고 증시하고 또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뭐 이런 소식들하고 연관해서 앞으로 증권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금리 주식시장이 이제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이나 상승, 하락인데 네, 하락. 지금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 주식시장이 뭐 엄청난 페이스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우존스가 13% 정도로 올랐고 네. S&P 500 같은 경우는 24%로 오르고 내스닥 같은 경우는 44%로 폭등했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거의 뭐 20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거죠. 예. 근데 그만큼 이 3대 지수가 항상 똑같이 이제 움직이고 오를 때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스닥은 항상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내스닥이 이제 40%가 넘게 올랐으니까 뭐 다우존스가 오른 거에 3배 넘게 오른 거고 S&P 500에 2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아주 뭐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상당히 네. 보기 힘든 거죠. 근데 제 주위에 상당히 주식 특이한 투자하시는 현상이고. 분들은 왜 그렇게 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맨날 네네. 울상이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다고.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네요, 뭐.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겉으로만 오른 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다고 하면은 모든 주식들이 다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만 엄청나게 올랐는데 내 주식은 못 오르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 지수가 그 정도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장의 이 반등세 그러니까 초강세를 주도한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그니피센 세븐 주식들이라고 이제 그 주식들이 7개 주식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7개 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메타가 있고 알파벳,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7개 주식을 가리켜서 예전에는 팬 주식이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매그니피센 세븐 주식이 된 건데 이 7개 주식들이 평균 작년에 111%를 폭등했습니다. 한 2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이 7개 주식의 S&P 500에 차지하는 비율이 28%입니다. 와. 그러면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이라고 하면은 이 S&P 500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가 500개 회사가 있는 건데 네. 단 7개 주식이 28%를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네. 이 7개 주식이 오르면 S&P 500이 오르고 7개 주식이 떨어지면 S&P 500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비관적으로 보거나 주식시장에서 베네핏을 못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이 리그가 돼 있다, 조작돼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왜 그러냐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 뭐 시가총액 넘버원이 애플이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작년에 48%를 올랐는데 7개 주식 중에 가장 못 오른 게 애플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가장 크게 올랐던 거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40%를 폭등했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가 올랐고 더블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초대형 기술주들이 이 상승세를 이제 견인한 거기 때문에 내스닥이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대표님. 그 대신에 이제 네. 뭐 그렇죠. 그 대신에 뭐 다우존스에 있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뭐 월그린스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버라이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월그린스 같은 경우는 20년 최저치입니다. 아직까지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못 오른 거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이현주 앵커가 왜 아니 뭐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왜들 그렇게들 울상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투자한 사람들은 10% 20% 올라가는 거를 원치 않고 100% 200%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왜 이게 10% 박으면 올라가 이 100%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못마땅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숨은 뜻이 있었군요. 자, 이제 올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증권시장도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주식시장의 이 선거 했을 때하고 주식시장하고 이제 이 코에피션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아주 크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지만 이제 과거 몇 년 동안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일렉션 이어가 있기 1년 전에 이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 한 1.7%로 올랐는데 예. 막상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1년 뒤로 봤을 때는 21%를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당선이 된 다음에 그 1년 전까지는 7% 오르는데 그쳤지만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40%를 폭등했습니다. 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년 전이니까 올해니까 2013년도 23년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오르지 못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 어차피 엄청난 페이스로 폭등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1년 뒤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작년에 올랐던 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게 되면 또 변수가 생겨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됐을 때는 주식시장한테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 그러면은 퍼센티지로 보면은 증시가 앞으로도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를 확률이 51% 정도는 될 듯한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제 항상 일렉션이 40대. 끝나고 나서 네. 1년 뒤에 주식시장이 오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이제 2000년도에 딱 한 번 그때 그 인터넷 버블이 붕괴됐을 때 그때 빼놓고는 이제 항상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는. 자, 그런데요. 지난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과 또 달라진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행보가 2016년 때하고는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지율 같은 것도 또 그 선택하는 사람들의 변화도 좀 있고 그래서 2016년이나 2020년하고는 또 달라질 듯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도 큰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이제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뭐 나름 네. 다른 인터뷰 때문에도 뭐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특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이 결과가 발생한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코에피션트가 높아야 되는데 높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주식시장하고는 뭐 맞물려 있지만 이럴 땐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꼭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프라이빗 테이킹이 들어와서 좀 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올해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가가 잡혀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1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번부터는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히고 있고 하니까 연착륙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주춤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사람들이 미리 기대하고 미리 올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니나 싶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겁내서 또 파는 네. 또 매도세가 또 이제 증가하는 거고 지금 맞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대했다가 지금은 또 네. 아니다 싶으니까 일단 팔자가 또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캐피탈의 대표이신 증권 전문가 김재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